선대위 출범식 함께 예. 하셨죠.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각오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앞으로 이제 우리 이 국민들의 명령이 정권 교체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에서 뭘 해라는 거냐? 내란을 빨리 종식해라는 거죠. 내란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 못 살겠다. 민생경제 살려라. 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국민이 분열돼서 통합이라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메시지를 실현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선대위도 그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선대가 짜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잘 짜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 선거 방식이 있어서 무슨 170명 국회의원들이 다 보직 하나 받았을 겁니다. 근데 네. 그거 완장차고 얘기 쭈그러고 있지 말고 하방해라. 네, 현장 가서 경청해라. 혼자 만나고 들어라. 네. 예?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또 어제 여러 그 보수 인사들이 또 선대에 이게 합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통합청에서 아주 잘했다. 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기회가 된다면은 더욱더 보수 측의 인사들이 또 많이 내란 종식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 통합의 길이고 그렇죠. 또 예. 새 정부가 성공하는 길. 과거 그렇죠. 김대중 예, 정부가 성공했던 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많은 보수 세력들을 통합한 차원에서 이렇게 선 단위에 합류시키는 게 저는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선대위에서 직책을 우리 양문환 의원님은 어떤 위원회 저는 맡으셨나요? 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광주 시당 위원장. 예, 그래서 광주시의 선거를 총 책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중요한 일이죠. 광역 단위의 역할을 하니까 예, 예. 특히 호남의 민심이 좀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들 하시지 않습니까? 예, 물론 어떻게 보시고 그 계신지. 호남 이번에 경선할 때도 호남의 민심이 만만치 않다라고 언론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경선에서 호남의 투표율 53.67이었습니다. 네. 20대 경선 때 투표율과 엇비슷하지요. 네. 그런데 20대 때 호남의 권리당원은 몇만이었냐? 21만 명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37만 명이었습니다. 네. 물론 제가 변명한 게 아니라 몸집이 커요. 네. 몸집이 커서 움직이는데 둔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호남 그렇죠. 대의원이 그래서 많으니까요. 단순히 비율만 가지고 평면적으로 비교할 일이 아니다. 37만 명에서 53.67%하고 21만 명일 때 50 몇 프로하고는 산술처럼 비교할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절대로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을 쳐버린 게 아닙니다.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을 쳐버렸다는 것은 기사거리 팔고는 기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야. 그러니까 난 화를 내봅니다. 그 기사들 이야기면. 그거 만들어내지 말라고. 네. 엊그저께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우리가 지난 월요일날 현충원 참배하고 우리 후보자님하고 지도부가 전직 대통령 참배를 했다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매국을 참배했어.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전화 왔어요. 호남에서 반감이 심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반감 아무도 안 하는데 사회대외계획본부라고 하나 광주에 있습니다. 네. 그 단체에서는 반대 입장을 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이야기가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호남인의 전체 의지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호남 사람들은 우리가 국민 통합을 했다면은 당연히 그 보수를 대표하는 전직 대통령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한 것처럼 자꾸 대선에 있어서 호남이 민주당을 쳐버렸네. 이건 말쟁이들이 한 소리야. 이거 네. 기사 쓰려고. 절대 호남인의 민주당 예정은 변함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은 90% 투표, 90% 득표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89.77% 정말 유례없는 예. 지지를 받으면서 당 후보가 됐는데요. 예. 민주당의 입장은 뭐 워낙 후보 중심으로 단결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반면에 상대가 돼야 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두 명의 후보가 김문수와 한동훈이라는 두 명의 후보 그리고 한덕수 빅텐트론까지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평가를 하신다면 당연히 할 것도 어떤 없죠. 건가요? 국민의힘 무슨 그게 공당이라 하겠습니까? 그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탄핵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헌재의 심판을 흔들어댄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일이니까 차치하고 이런 당은 후보를 내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니 이 내란의 대한민국의 공범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흐트린 당이 무슨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킬 대통령 후보를 냅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일단 낸다니까 어쩔 수는 없지. 내가 냈는데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자기들의만의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그걸 해야 되는데 반 이재명 노선만 외치고 있잖아요. 뭐 그것도 그렇죠. 좋아요. 그렇다 치는데 이거 하는 꼬락서니가 지금 뭐 경선 후보, 대선 후보를 뽑자는 것인지 2부 리그전으로 가가지고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선수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공당이라 이거 국민 기만이고 나는 국힘의 당원들이 마음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당권 무시잖아. 당원권을 철저하게 무시한 거지. 거죠. 지금 한덕수가 나오면 부전승이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가 100으로도 토너먼트 짜가지고 다 예선 거치는데 이거 예선도 거치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김문수 한동훈인데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단일화를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단일화를 할 것인가?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높죠. 뭐 지금은 표를 얻겨서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이가 나오면은 나는 약간 퀘스천을 찍어요. 네. 지금 단일화 룰이 안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정해지지 룰 않았죠. 가지고 싸우다가 단일화 안 될 겁니다. 이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신지 평가 한번 영리한 사람. 하실까요? 예, 영리한 사람. 영리한 사람인데 홍준표 후보는 깐족된다는 말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리한 사람. 영리하고 깐죽된 면이 있죠. 제가 한동훈 후보도 제가 마지막 부산 고등검사 때 내 밑에서 차장검사를 했으니까 네. 내가 너무 잘 알죠. 네. 영리하고 스마트한데 깐죽거리죠. 네. 깐죽거리 매우 포멀하죠. 네. 모든 게 사무적이죠. 그렇죠. 사무적이고 포멀하죠. 그리고 이제 정치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꽃가마 타고 구름 위에서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정치하고 싶으면은 이번에 대선 후보로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정말 밑으로 내려와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좀 보는 느낌은 그동안에 수많은 큰 정치인들을 봤는데 그런 개혁의 정신이나 또 철학이라든가 또 어떤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 계속해서 상대와 이런 이 말싸움 그렇죠. 비아냥 잔재죠.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그림을 그리고 큰 어떤 정치적 사고를 낼 만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평생 검사만 했어요. 네. 검사는 그런 통합적이고 조정적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사실을 캐물어서 밝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길들여지고 거기에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비대위원장이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면 밑으로 내려와야죠. 아, 나도 보등검사장까지 정치 나오고 죽을 고생했어요. 밑바닥 한 3년 뻑뻑 기면서. 네. 네. 그래야지만이 정치인이 검사가 가졌던 권위의식을 벗어내고 귀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하다가 대통령을 승진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감 능력이 없어서 정치 망친 거죠. 그렇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친윤계의 핵심적인 지지를 받아서 지금 예. 이 압도적으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철학을 좀 보기는 어렵고 그동안에 했던 뭐 노동부 장관 하면서도 전혀 성과가 없고요. 철학의 부존재지. 한덕수도 철학의 부재지. 한덕수 이제 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행위를 했다는 한덕수의 판단을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네. 3년간 국정을 말아먹었지 윤석열하고. 그렇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내지 못했지. 못했죠. 그 무슨 외교 통상 전문가라고 했어요. 외교 통상 전문가면은 3년 동안 나라를 잘 살려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내란의 공범이라는 수사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정치인 이전에 의리가 있어야지. 고향이 전라북도인데 DJ 정권 들으니까는 서울로 행세하다가 호남 정권 들으니까 호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은 호남 가면 누가 펴주겠습니까? 달걀이나 안 맞냐나 모르겠다. 네, 그리고 특히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미국과의 통상 협상 관련해서 미국의 장관이 직접 한 얘기잖아요. 예. 자신의 선거를 이용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통상 협상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고 법상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출마를 할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 사퇴를 하고 내일 네. 출마 선언을 하겠다. 그리고 이미 사무실까지도 다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총리실에 권한대행실에 공직자들이 이미 파견되고 그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철저한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데. 이게
총리실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사표 쓰기 현직에 있을 때 뭔가 지시를 해서 선거에 관한 준비를 했다 하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죠. 또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김민석 예, 주무위원이 예, 지금 한 이런 얘기인데요. 부분에 대해서 유죄 혐의가 있냐 혐의 유무에 대해서 속단할 수는 없어도 한 번쯤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죄가 그렇죠.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요. 예. 특히 공직자들은 저도 이제 공직에 있어봤지만 그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잘못하면 이것은 예. 국가에도 큰 그렇죠. 논란을 일으키고 예. 공직자들의 전체의 동요를 이끌어내고 예, 예.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좀 지켜봐야 지켜볼 필요가 되겠죠. 있죠. 예.